자, 최근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청사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부처별로 세부 계획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창조경제는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오늘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정부 출범 초기에 말이죠. 창조경제,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그 정부 합동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창조경제 정확한 개념 우선 설명해 주시죠. 창조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학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상상력, 아이디어,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가의 과학기술 ICT의 장점을 활용하면 네. 어떠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네. 경제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력, 창의성을 이용을 해서 국가의 과학기술 ICT를 접목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강화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경제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한 계획의 배경과 의미가 무엇이고 또 목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경제 전략의 하나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창의성이 강조되기도 했었고 또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능력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벤처붐도 한번 크게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 정부 때 벤처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의 좋은 점들은 살리고 네.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 나은 하나의 전략을 삼겠다 하는 게 이번에 실현 계획을 발표한 전략이고요. 네. 저희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을 해서 국가는 지원자가 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범부처가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30개 부처청이 같이 협력해서 이번 실현 계획을 밑그림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네. 계획을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요. 진짜로 이 창조경제는 뭐 그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 나서서 심지어 뭐 교육이라든지 정말 여러 분야가 합쳐져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계획의 배경과 의미,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정부들이 내놓았던 경제정책과는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했던 녹색 성장은 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이라는 녹색 기술 또 환경 기술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창조 경제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의성에 관심을 두고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이용하겠다는 게 첫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식경제도 지난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랬죠. 지식경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계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성장만이 아니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벤처붐, 당시 네. IMF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창업 위주의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업한 기업들이 벤처가 성장하고 회수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차원에서 집중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창업을 하고 나서 성장하고 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재도전까지 네네, 챙겨주겠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뭐 출범 초기라서 굉장히 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요.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네네. 발표됐었고요. 네. 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요. 이번에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 계획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그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네. 저희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번, 2번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 2번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멍석깔기라는 이름으로 먼저 지난 5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벤처 업계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벤처 창업에 대한 자금 생태계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또 그 6월 4일 날 같이 저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고용률 70% 로드맵과 저희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발표는 6월 4일 날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6월 5일에 저희 실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두 계획에 있어서는 그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은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고용률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약 매년 1% 정도의 고용률 성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2% 정도의 그 고용률 성장이 있어야 70%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1.2% 정도를 두 가지 방향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게 고용률 70%의 로드맵입니다. 네. 그 1.2%의 절반 정도를 창조경제로 그 경제를 재구조화 또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0.6%는 시간을 고용 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저희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비전 하에서 3대 목표 또 6대 전략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또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네.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전략으로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네.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 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이라는 6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들으면서 국민 상상실 이런 건 네네. 정책도 역시 경제뿐만 아니라 정책도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재밌게 느꼈고요. 자, 이번 계획에는요, 이 벤처와 창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특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네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를 그 창업 단계에 있어서의 벤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벤처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네. 또 실패했을 경우에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창업 또는 벤처의 창업 생태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체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벤처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에 융자 중심에서 융자풀을 좁히고 또는 줄이고 투자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위험을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그동안에는 창업을 하면 IPO를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려고 하면 12, 1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M&A라든지 중간에 다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창조 경제와 관련된 미래부의 역할 어떤 건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미래부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부처청과 같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미래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주체는 국민 또 민간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경제 주체 하나하나가 또 국민 한 분 한 분 또 기업 한 기업이 열심히 창조경제에 참여를 해야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 뒤에서 또는 밑에서 서포트하는 게 저희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에서도 각 부처청들이 하는 일들을 미래부가 그 밑에서 조정도 해주고 또는 각 부처, 개별 부처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서서 어려운 일을 같이 해주겠다, 지원자가 되어주겠다 하는 네. 게 미래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마당 위에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뛰어노는 거는 국민과 기업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는 멍석을 깔아주시겠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예.
멍석을 좀 좋은 걸로 잘 깔아주세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범정부적인 창조경제 실현, 이걸 위해서 미래부가 그야말로 이 정부 부처 내에서는 어떤 거강꾼 내지는 또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추진 체계를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앞으로의 후속 조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미래부 장관님이 그 주재하고 네. 관계부처 차관님들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위원회를 서포트하는 기관으로서 네. 정부에서도 파견을 받고 또 민간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그 실무 조직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예, 네. 그래서 민간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 경제단체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네. 합의를 해서 곧 그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에서는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준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이고 밑그림입니다. 네. 이 기본 계획, 밑그림에 따라서 관계 부처에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6월, 7월 연말까지 또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그 과제들을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에만 해도 여러 가지 네.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 계획이라든지 방송통신 디지털 콘텐츠 진흥 계획, 또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 등이 있고요. 7월, 네. 8월 계속 여러 가지 전략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번 달뿐만이 아니고 다음 달 또 8월까지 창조경제 실현계 후속 조치가 줄을 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차질 없이 계획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경제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고요.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